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배수구가 생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섬들이 연결되고 국경선이 바뀌는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오늘은 이 황당한 상상이지만 바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수구가 어디에 생기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딥입니다. 수심이 약 11km에 달하는 이곳에 지름 20m짜리 원형 배수구가 갑자기 생긴다고 가정해봅시다. 농구장보다 조금 넓은 크기인데 이 정도면 물이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만약 항공모함이 침몰해서 이 배수구 위로 떨어진다면 엄청난 수압 때문에 철판이 구겨지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배수구의 반대편 출구는 어디로 정할까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화성 표면에 있는 큐리오시티 탐사 로봇 바로 위에 출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그토록 찾던 화성의 물 증거를 단번에 확보할 수 있겠죠. 지구의 바닷물이 화성으로 쏟아지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화성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배수구가 열린 직후 지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수구가 농구장만한 크기고 물이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도 바다는 너무나 광대하거든요.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총 부피는 약 13억 입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빠지려면 수십만 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해수면이 낮아지는 속도는 1cm도 안 되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대한 소용돌이가 바다 한가운데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배수구가 너무 작고 바다가 너무 깊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배수구를 여러 개 더 뚫거나 크기를 키워서 물이 빠지는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해수면이 50m 낮아지면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영국 해협이 사라지면서 영국이 섬이 아니게 되는 거죠. 스리랑카는 인도와 연결되고 뉴기니는 호주와 붙고 자바와 보르네오는 동남아시아 본토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변화를 가장 환영할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다와 싸우면서 간척지를 만들어 온 그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거든요. 원래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았던 둑이 이제는 반대로 물을 가두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바다로부터 땅을 되찾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네덜란드는 이제 더 이상 홍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기술력을 외부로 확장하는 데 쏟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해저 바닥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해수면이 100m 낮아지면 흑해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흑해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데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흑해의 수위는 그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태평양의 여러 해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위가 계속 떨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바다 분지들이 외부와 단절되는 거죠. 물론 빠져나가는 물줄기가 해저에 더 깊은 수로를 파낸다면 조금 더 오래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지는 어느 시점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해수면이 200m 낮아지면 지도가 정말로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유럽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되죠. 500m 지점에 도달하면 일본이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교로 변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새로운 섬들이 생기고 네덜란드는 북쪽으로 영토를 더욱 확장합니다.
해수면이 1km 낮아지면 북극해가 나머지 바다들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수위 하락이 멈춥니다. 뉴질랜드는 계속 극적으로 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옛날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곳 주민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어지는 육교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2km 지점에서는 새로운 섬들이 좌우로 마구 튀어나오고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이 대서양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뉴질랜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뉴질랜드 사람들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답게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건 확실하죠. 3km 지점에 도달하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중앙해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서양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평소에는 바닷속 깊이 잠겨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수면이 3km 낮아지면 이 거대한 산맥의 봉우리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험준한 새 땅이 광활하게 펼쳐지고 이곳은 곧바로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의 침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대서양 한가운데 새로운 대륙이 생기는 겁니다. 5km 지점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해양들이 서로 분리되어 물 빠짐이 멈춥니다. 각각의 내륙 바다가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큰 크기로 남을지는 해저 지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뉴질랜드와 옛 네덜란드가 거의 확실하게 재결합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두 땅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배수구가 완전히 바다를 비워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곳곳에 얕은 바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몇몇 해구에는 4km에서 5km 깊이의 물이 고여있죠. 마리아나 해구처럼 극도로 깊은 곳들은 주변과 완전히 단절되어 거대한 호수처럼 남게 됩니다. 이 물들은 배수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앙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바다가 사라지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바다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 거대한 완충 장치가 없어지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사막에서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습도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바다는 수증기의 주요 공급원인데 바다가 사라지면 공기 중의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해집니다. 비가 내릴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현재 지구의 강수량은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이 끊어지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해양 생물은 당연히 전멸합니다. 물고기, 고래, 상어, 산호, 플랑크톤 등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의 약 50%에서 70%를 생산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육지의 생물들도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포유류, 조류, 곤충 등 대부분의 동물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되죠. 먹이사슬도 완전히 붕괴됩니다. 많은 육지 동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다에 의존해서 살아가거든요. 물새들은 물고기를 먹고 살고 곰들은 연어를 잡아먹고 수많은 해안 생태계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며 존재합니다. 바다가 사라지면 이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대멸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공룡이 멸종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멸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일단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0억 명이 바다에서 나는 단백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바다가 사라지면 이 식량원이 완전히 끊깁니다.
농업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강수량이 줄어들면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워지고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경작지가 사라지죠. 지하수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바다가 없으면 물의 순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하수도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산소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산소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쉬기 어려워질 겁니다. 인공적으로 산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80억 명의 인구를 위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만 밀폐된 환경에서 인공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온도 조절도 큰 문제입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니까 지하 도시를 건설하거나 첨단 기후 조절 시스템이 갖춰진 건물 안에서만 생활해야 할 겁니다.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화석 연료도 제한적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도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만약 살아남을 민족이 있다면 그건 네덜란드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재해와 싸우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바닷물을 막고 땅을 간척하는 기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노하우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쯤은 농담이지만 실제로 네덜란드의 물 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드러난 해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평평하지 않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깊은 해구, 높은 산맥, 광활한 평원, 화산, 협곡 등 다양한 지형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중앙해령은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대서양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약 6만 5천 킬로미터나 뻗어 있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새로운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맥이 생기는 셈이죠. 해저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망간, 코발트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들이 해저에 널려 있거든요. 바다가 사라지면 이런 자원들을 쉽게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생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원을 캐내더라도 사용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해저 지형이 워낙 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서 실제로 개발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해저 화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닷속에는 수많은 활화산이 있는데 이들은 바닷물의 압력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 바닷물이 사라지고 압력이 줄어들면 화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곳곳에서 용암이 분출하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해서 온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새로 생긴 땅의 토양도 문제입니다. 해저 퇴적물은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생물의 잔해, 광물,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은 아닙니다. 염분 함량이 높아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미생물이 거의 없어서 토양이 죽어 있습니다. 땅을 농경지로 만들려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는 토양 개량 작업이 필요한데 당장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없죠. 중력과 자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의 무게 분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바닷물이 화성으로 이동하면 지구의 질량이 줄어들고 이는 중력과 자전 속도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직접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조석 간만의 차이, 인공위성 궤도, GPS 정확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과의 상호작용도 달라져서 달의 궤도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바다는 문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교역로, 탐험, 문화 교류, 식량 공급 등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바다가 사라지면 국가 간의 연결도 바뀝니다. 섬나라였던 곳들이 육지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해상 무역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항구 도시들은 쓸모 없어지고 내륙 도시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름 20m의 포털이 갑자기 해저에 생길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기후 조절, 산소 생산, 식량 공급, 물 순환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바다가 관여하고 있죠. 현재 인류는 바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기름 유출, 화학물질 배출, 과도한 어업 등으로 바다의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자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다를 대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기후변화도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호초가 죽고 해류의 패턴이 바뀌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다를 잃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바다가 너무 많아져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죠. 둘 다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다의 균형이 깨지면 인류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다가 배수구를 통해 사라진다는 이 황당한 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지구 생명체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